한의대에 다닐 자격이 없는 거야. 자, 시효는 해열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열작용. 해열과 동시에 이담을 한다는 뜻이고. 그럼 황금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황금도 차서 열을 식히면서 이담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황금 먹어서 땀낸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황금에 발한력이 있다 이런 거 봤어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시효와 황금의 차이죠. 자, 양방은 이담제만 뽑아다가 집어넣어서 이담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시효는 이담을 시키는 동시에 발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땀을 낸다는 얘기죠. 이게 참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아마 감흥이 전혀 안 오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가슴이 너무 무뎌가지고 감흥이 안 올 텐데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쓸개즙이 막혀서, 그러니까 담즙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땀구멍이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웠다 더웠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황금을 써도 안 되고 황련을 써도 안 되고 울금을 써도 안 되고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해표를 못 시키는 약이니까 추운 거를 내보낼 수 없고 더운 거를 내보낼 수 없는 거죠. 체액을 빼낼 수 있는 통로가 한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시효를 씁니다. 그래서 한열왕래에 시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담을 하는 동시에 해표, 땀을 내보낼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거 아주 명약입니다. 시효. 그럼 황금은 뭐냐? 황금은 잘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담을 하면서 수분을 없애줍니다. 수분을 말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성설사 같은데 장염 같은 걸로 설사를 막 하는 거는 장 속에 있는 수분을 빨리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열을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황금을 쓰는 거지 시효는 안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응용하는 거죠. 지금 처방에다. 그럼 반하하고 인삼하고 이런 것들은 곁다리냐? 아닙니다. 감초는 해독제. 간을 무리하지 않게 해독제로 넣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 아니에요? 그냥 들을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인삼, 지칠까봐 보약입니다. 간이 무리해서 지칠까봐 넣어주죠. 반하, 이건 임푸순환제인데요. 혈액순환제가 있고 임푸순환제가 있는데 반하는 철저하게 임푸순환제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 울체가 생기면 흉역 고만이 오겠죠? 간이 여기만 붙어 있습니까? 해부학을 잘하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간에 울체가 생기면 흉혁고만, 이 간이 커진다 이 말이죠. 아니면 뻑뻑해지면 갈빗대를 밀어 올리겠죠. 갈빗뼈를. 그래서 흉혁고만이 오는 겁니다. 그럼 간이 부어 있으면 간에서 땀 낼 수 있나요? 땀 못 내니까 이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담. 소화 효소를 막 빼는 거죠. 그러면 울체가 사라지겠죠. 이 방법이에요. 이게 치료법. 거기에 소시효탕이 기본방으로 쓰인다.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기본방이 소시효탕이에요. 써먹을 때가 아주 많은 처방이에요. 써먹을 때가 아주 많은 처방. 자, 한 가지 시각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이 부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소시효탕을 씁니다. 간에 울체가 생겨서. 그런데 아까 풍한서습조화가 환경, 우리가 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깥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해도 우리 몸은 추웠다 더웠다 하겠죠. 그거에 대응해서.
그래서 바깥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들린 모든 감개는 소시오탕을 씁니다. 아,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어가지고, 어? 자, 이렇게 해서 해부학 생리학의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얘기는 별로 없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해부 생리학을 몽땅 버무려가지고 다 얘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죠. 그죠? 해부학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거든? 해볼만 하다 이거죠. 그죠? 한의학 저렇게 해서 다 풀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결국 인체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체 구조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냐? 과거 한의학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체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의학 책 뒤져도 간에서 해독한다, 간세포에 쿠퍼셀이 붙어있다, 이거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한의학 책 가지고. 그래서 해부생리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체액순환 눈으로 해부생리학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서양 해부학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학문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서양 해부학은 수술을 전제로 한 해부학책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한 교과서란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분은 아주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찢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분에 대한 세밀함은 따라갈 수가 없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양 해부학책, 생리학책 어디에도. 지금 아까 자연 환경하고 개체가 만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해부학이나 생리학 체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의 이론 체계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한의학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또 공교롭게도 인체에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죠. 그러려면 결국 인체를 알아야 되고, 바깥이 찼을 때 인체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열을 내는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열을 내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이 약, 저 약 쓰다 보면 환자 다 놓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인체 내에 있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이 한의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의 의학이 아닙니다. 제가 우주가 이만다고 합시다.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인간이 요만합니다. 인체라고 합시다. 인체. 인간이라고 하면 좀 너무 먼 얘기고, 인체가 이만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든지 서양 해부 생리학이 밝혀낸 인체는 요거하고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죠? 요거보다는 조금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도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영역은 미약하죠. 대신 이쪽 영역은 상당히 강합니다. 서양의학. 자, 한의학은 인체 내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이런 지평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놈이 겹치는 데는 가만히 봐봐야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한의학을 이렇게 가져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 쉽게 한의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현대 해부학만큼 구조물로서의 인체를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재밌죠. 고미 같은 거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전기신을 해석하는 방법은 재밌는데 구조물로서의 인체만큼은 지금 나온 해부학 책이 최고의 바이블입니다. 과거 것은 아직 유아기 수준의 해부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생리학의 문제로 볼 때 지금 나온 생리학책은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과거의 생리학책은 조족지혈이죠. 아주 부분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학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내경시대로부터 책이 여러 권 쓰여오지만 종합서적이 쓰여진 시대는 16세기입니다. 종합서적이라는 게 결국 제일 먼저 탄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적이 의학인문하고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 유명한 겁니다. 그 전에는 한의학도 쪼가리 나 있어가지고 부분 나누어서 분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론 싸우진 않았겠지만 금원사대가 같은 경우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학에서. 의학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죠. 그게 한 16세기쯤 와야만 전체를 통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학전서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책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는 결국 동의보감의 아류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부터 나와봐야. 그러다가 이재마라는 사람이 체질의학을 만들었는데 체질의학이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 편의 논문인데 한 편의 논문이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장할 게 없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체질의학을 주장하자.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살 길 아니냐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건데 체질의학은 의학 전체 체계에서 보면 한 편의 논문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써놓은 요약해놓은 논문집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라는 체계 전체를 놓고 한의학을 쭉 역사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 한의학이 걸어온 길은 체액생리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 찌꺼기처럼 내지는 돛담배가 떠 있는 것처럼 화학이 들어있고 물리학이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화돼서 나타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돛담배들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 처방입니다. 처방. 여기에서는 무슨 화학을 썼고 여기에서는 무슨 물리법칙을 썼고 이런 식으로 처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 속을 헤매는 거는 결국 그런 쪼가리들을 캐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내 얘기는 미련하게 쪼가리 캐지 말고 전체를 먼저 이해해라. 그럼 처방은 그냥 보이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를 보는 방법이 뭐냐? 해부생리학, 눈이 닳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럼 해부생리학을 어떻게 눈이 닳도록 할 수 있냐? 그렇게 또 물어보겠지, 그죠? 나한테 와서 배우면 됩니다. 답은 간단한 거죠. 네? 간단한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문불출하고 해부생리학책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됩니다. 외우시면 모든 공부의 시작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만큼 두꺼운 해부학책 까짓거 한번 외워버리고 말지 생리학책 외워버리고 말지 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들하고 양방에서 배우는 해부학 시간, 생리학 시간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인체에서 지금 얼만큼 열세에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은 처지에 나가서 의협을 하면서 인체라고 하는 영토를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밟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영토를 밟지 못하는 한은 의사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얘기는 해박하란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순환 구조론은 해부 생략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책은 다 그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관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자, 대충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